우진아.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우진을 불렀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별장 마당을 훑고 지나가던 순간이었죠. 우진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은 아버지 박진석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고 입술은 말라붙었죠. 박진석은 우진에게 빠르게 다가가 두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거칠게 붙잡는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이놈 왜 여기에 있어? 너 아프다면서. 간 이식은 받은 거야? 지금 상태는 괜찮은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의 눈물이 폭포처럼 터졌습니다. 우진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의열했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이 덜덜 떨리고 어깨가 들썩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박진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박진석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거든요. 박진석은 이를 악문 채 우진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바람 맞으면 더 안 좋아. 별장 거실에는 벽난로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죠. 박진석은 우진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꾹 눌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에 대해 나 다 알고 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설명해. 우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고 손등으로 닦아내도 계속 흘렀죠.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야 맞는데 그보다 먼저 두려움이 박진석을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놓친 거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동안 나는. 우진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 쌍둥이에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지은호요. 박진석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을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자료 속 기증자 항목에 찍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 잔인한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학 중에 몸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졌고 병원에서 간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했죠.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알면 제가 후계자에서 밀려난다고. 회장님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먹였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약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어머니 말 한마디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마저 박진석의 마음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국에 들어왔어요. 치료받고 간 이식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점점 더 약해졌고 하루하루가 무서웠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를 찾은 거냐? 네. 우진은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여동생을 고아원에 보냈대요. 저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 출생 기록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은호를 찾아서 부탁했어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탁을 했다고? 너 미쳤냐? 그 아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우진은 박진석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봤습니다. 근데 지은호가 저를 살렸어요, 아버지. 저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내줬어요.
박진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지고 그 아이는 혼자 살아남아 결국 버려진 사람을 살렸습니다. 박진석의 분노는 고성의 한 사람에게로 정확히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 지은호는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은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겁먹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들고 도망칠 틈을 안 줬어요. 지은호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박진석은 우진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진석은 벽 난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건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처리한다. 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약속한다.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별장을 나서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은 울지도 소리도 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계획. 박진석이 가장 무섭게 움직일 때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며칠 전 직무실에서였어요.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미국 학교 쪽 확인 자료입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뜯어 서류를 넘기다가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문구만은 선명하게 박혔죠. 우진 간 이식 수술로 인한 휴학. 이후 자퇴 처리 완료. 박진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게 무슨 소리냐.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측 기록상 휴학은 올해 초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자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숨만 쉬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수술인데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박진석은 감정을 숨겼습니다. 바로 터뜨리면 진실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그는 가장 먼저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미 꽃다발 큰 걸로 하나 준비해. 비서는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꽃다발을 들고 강원재단 이사장실로 향했죠. 겉으로는 다정한 선물, 속으로는 아내의 거짓말 근육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열자 고성이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박진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요즘 영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당신 아파 보여서 꽃 준비했지. 고성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박진석은 오히려 더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진이 내가 따로 연락 안 해봐도 되나? 그놈 잘 있겠지?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성이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작은 떨림이라도 잡아내려고요. 그런데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아주 잘 지내요. 자주 연락 와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얹는 목소리, 표정, 손짓, 전부 완벽했습니다. 박진석의 볼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비서를 불러 차갑게 지시했죠. 고성이 이사장의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만난 사람들, 재단 관련 모든 문서, 빠짐없이. 그리고 우진이 국내 치료 기록, 가능한 병원 전부 뒤져. 박진석은 밤을 새웠습니다. 수십 개 병원의 기록을 뒤지고 해외 연락선을 돌리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죠. 그러다 마침내 간 이식 수술 기록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고성이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기증자 항목에 적힌 이름. 지은호. 박진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 대체 누구냐?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장남 성재를 불렀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성재는 평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앉아라. 박진석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넌 엄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냐? 지금 이 자리에서 숨기지 말고 말해라. 성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성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보복이 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셔야 할 말이 있다면 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박진석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뭘 알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진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야, 박성재. 우진이 수술, 자퇴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는데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죠. 결국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박진석은 한참 성재를 바라보다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성이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다녀오셨어요? 박진석은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죠. 응. 고성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워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더 있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나중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난 절대 용서 안 해.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지만 입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없어요. 박진석은 말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죠. 고성이의 거짓말은 박진석에게 마지막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석은 비서에게서 우진의 은신처가 부산의 별장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산 쪽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고성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고성이의 미소 뒤에는 불안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말투가 숨소리가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그 불안은 결국 고성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사장실에 혼자 앉아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떨렸습니다. 지금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박진석이 뭔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때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지역이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쿄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한 상태였죠.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낮게 울리는 기계음. 지역은 그 소리들이 자꾸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지역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넓었어요. 지역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차가운 안내음이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안 받지? 불길함이 목을 조였죠. 그 순간 성재의 휴대폰에도 낯선 연락이 들어옵니다. 낮고 급한 목소리가 속상했어요. 박성재 씨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지은호 쪽이 위험해요. 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죠. 정리 그건 사람을 지우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별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끓고 있었지만 그 분노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되어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고성이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박진석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응.
고성이는 그 뒷모습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은 고성이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죠. 고성이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박진석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박진석은 서재에서 혼자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고아원 간 이식, 지은호, 성재의 침묵, 지역의 입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박진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지은호를 지우려 한다. 박진석은 펜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그래, 이제 내가 끝낸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진의 고백으로 박진석은 진실의 문 앞에 섰고 고성이는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누군가를 정리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재의 침묵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이 끝내 연결하지 못한 그 전화 지은호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지은호가 사라진 이유가 드러나고 박진석의 복수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전개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